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38살이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남편과는 6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영 모를 그런 타입의 사람이에요. 아마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여전히 지금도 그냥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랑 나랑 과연 결혼을 할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능력은 좋아서 경제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없었지만 가끔 살다 보면 좀 속이 답답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잊게 만들어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남편보다 저희 시어머니랑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냥 빨리 결혼하자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 엄마 정이 좀 그리운 사람이기는 합니다. 저희 엄마 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아빠와 저희 외갓집의 싸움으로 저는 아주 가족들 간의 다툼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아빠와 외갓집 식구들이 싸운 건 다름 아닌 엄마의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것저것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보험금을 꽤 많이 해놓고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당연히 저를 키우면서 드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외갓집과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입장은 좀 달랐나 봐요. 자기 딸 목숨값을 왜 네가 다 가져가냐는 거였죠. 당연히 아빠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왜 당신 딸의 목숨값이냐, 이거는 나와 내 딸이 살아갈 돈이다라는 걸로 엄청 싸우셨나 봐요. 그 이후로 외할머니와 아빠는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 원수보다 못한 사이라고나 할까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희 외할머니는 아빠만 보면 내 딸 잡아먹은 나쁜 놈이라고 하시고 아빠는 자기 딸 가지고 장사하는 지독한 노인네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욕심이 많으신 분이었고 아빠는 그런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살면서 힘들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린 저한테는 사실 그거나 이거나 별다를 게 없이 똑같은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죽어라 싸우는지도 사실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지긋지긋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은 그런 거 없이 가족끼리 평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니 저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강행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빠는 서둘러서 결혼하는 저를 좀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10수년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는 저희 외갓집과 아빠의 전쟁에서 빨리 달아나고 싶었거든요. 저 결혼할 때도 얼마나 우겨는 줄 아세요?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입장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극구 신부 부모석에 앉아야겠다고 우기셔서 저희 아빠랑 또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거는 저조차도 납득이 안 돼서 반대했다가 외할머니 그걸로 마음 상해서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한동안 저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즈음에 뒤늦게 할미 욕심이 과했다며 사과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이미 아빠도 저도 외할머니에게 잔뜩 상처 입은 채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하고 그저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너무나 천사 같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할 뻔했어요. 서로 눈에 불꽃이 튀어 당장이라도 살림 차릴 것처럼 사랑은 하는데 결혼하자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글쎄 이러시는 거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그러던데 너희는 왜 연애 시작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비행기 한 편을 안 타니? 아, 내가 비행기랑 호텔 해줄 테니까 여행 다녀와. 뭐 신혼여행도 미리 땡겨서 간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든가. 네? 아, 신혼여행이요? 엄마, 나 아직 청혼도 안 하고, 아니,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아. 네가 그렇게 매주 쓰듯 민기적 뭉개고 있으니까 엄마가 나서는 거야. 너 청혼하고 싶어서 편지 썼다 지웠다. 아주 그 종이만 모아도 석 달 열흘은 불쏘시개 하고도 남겠어. 질질 끌지 말고 날 잡고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여행 다녀와. 그리고 바로 결혼 준비해. 그제야 저는 남편도 저처럼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어 전전긍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언제 끝났을지 모를 그 고민의 시간이 너무 어이없게 훅 끝나버렸죠. 역시나 시어머니 주도로 아버님과 인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연세치고는 정말 풍채가 좋은 분이었어요. 키도 180이 훌쩍 넘었고 거의 100kg 가까이 되어 보일 정도로 덩치가 좋으셨습니다. 다만 눈과 피부가 좀 노란 것이 건강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처음 만남에도 저한테 아들 잘 부탁한다며 둘이 잘 살면 된다고 그저 예뻐하기만 해주신 분이어서 저는 더욱더 이 집 식구 되기로 한 거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야, 아버지 건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셔? 간이 좀 안 좋고 신부전도 있으셔서 관리 잘 하셔야 해. 그런데 뭐 엄마가 워낙 잘 돌보시니까 엄마한테 감사하지 뭐. 아마 아버지 건강 때문에 나 일찍 결혼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 피부치 나 하나니까. 유학 가 있는 남동생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엄마 아들이지 아빠 아들은 아니야. 우리 집 재혼 가정이거든. 동생이 사춘기일 때 집을 합쳐서 걔가 영 적응 못하고 그러니까 유학 가서 지금껏 살고 있는 거고. 아, 그렇구나. 몰랐네. 미안해. 사실 그 애랑은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조차도 걔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남이나 다름없거든. 엄마도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훨씬 더 오랜 시간 같이 있어서 내가 더 아들 같다고 하시기도 하고 아마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올 거고 앞으로 살면서 별로 볼 일도 없기는 할 거야. 그래서 미처 말을 할 생각을 못 한 것 같아. 어쨌건 우리 아버지한테는 나 하나인데 아버지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내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모습 보여줬으면 해서 엄마가 서두르신 것 같아.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나는 오히려 어머님 때문에 모든 일이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그리고 세상 천지 어느 시어머니가 신혼여행 먼저 다녀오라고 비용 대주신다고 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쿨한 시어머니 같아.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깔아준 판에서 아주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면 오히려 삶이 일상이 돼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니 결혼 전 연애할 때 여행도 다니고 서로 데이트하듯 로맨틱한 시간 가지라며 정말 저희한테 여행을 선물해 주셨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섬이었는데 무인도를 일주일 정도 빌려서 그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행복하게 지내다 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신비롭고 기쁜 나날이었어요.
비록 전화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돼서 처음에 한 이틀은 조금 불편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차려준 삼시세끼 식사를 하고 밥 먹다가 후다닥 바다 뛰어들었다가 다시 누워서 잠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눈 뜨면 앞에는 푸르른 바다, 하늘에는 맑은 햇살과 밤이 되면 쏟아질 듯한 별.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싶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숙소에 있는 공용 전화기를 통해 어머님께 연락을 하려고 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바쁘신지 영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걱정 말고 잘 즐기다 가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그래 어차피 다 놓고 즐기라는 의미로 이런 곳에 보내주신 걸 텐데 충분히 즐기고 돌아가자라는 생각에 한국과의 연락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신나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을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주 힘겨운 얼굴로 저희를 맞이하며 깜짝 놀랄 얘기가 있으니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냐, 연락을 하시지 그랬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몰라도 새아기한테는 신혼여행은 일생 한 번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야. 아버지 어차피 건강 안 좋으셨던 거 너희 둘 다 알잖아. 에휴. 너희한테 알려봐야 그 섬의 배라고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전전긍긍 어떻게 하든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해. 안절부절할 그럴 필요 없잖아.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알고 못 나오는 거랑 그냥 모르고 와서 아는 거랑 상황이 바뀌거나 변할 건 없으니 그곳에서의 여행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게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 평소 유언하셨던 대로 납골당도 수목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님이 원하시는 너른 바다에 잘 뿌려드렸어. 너 잘 알고 있지? 아버지가 평소에 아버지 장례는 사람들도 부르지 말고 그냥 식구들끼리 치러달라고 하셨던 거.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처음 봤을 때 남편을 잘 부탁한다며 그저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환하게 웃어주셨던 아버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께 아버님을 보내드린 바닷가를 물어보고는 저와 함께 그 바다로 갔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 그냥 저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락도 안 하시지? 그리고 아무리 아버님 유언이라지만 정말로 장례식도 없고 이거 법에는 맞는 거야? 바다에 수장하는 게 있어. 그리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옛날부터 죽는 것에 대한 얘기,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는 식구들끼리 진짜 오래 나눴었어. 어머님이 잘 하신 건 맞아. 다만 그래도 자식인데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다는 거. 그게 속상하고 죄송할 뿐인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어머님이 다 잘 하셨네. 우린 그냥 예정대로 결혼하자. 어차피 장례식도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 사람들도 잘 모르고 아마 아버지도 이걸 원하셨을 거야. 그렇게 저는 신혼여행 가는 바람에 아버님 임종도 못 지킨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런 사실은 감쪽같이 묻은 채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얘기를 전해들은 저희 아빠는 한동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존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놀라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빠가 평생 겪었던 상황과는 너무 다른 상황에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와 배려로 신혼여행도 먼저 다녀오고 혼수며 예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몸만 가는 진짜 꿀 빠는 시집을 간 거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어머님, 그 넓은 집에 아버님이랑 같이 계시다가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롭잖아요. 제가 자주 올게요. 예, 어차피 둥지 떠난 자식은 알아서 살아주는 거, 그게 제일 고마운 거야.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랑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지. 그리고 아버지 유언대로 재산 분배는 미리 다 해줄 테니까 너희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너희 행복하게 사는데 집중해. 어머님은 그렇게 저와 남편에게 아버님이 남겨주신 것들을 정말 조금도 욕심내지 않고 다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총 20억이 좀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받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 이거 절반 다시 어머니 드려도 될까? 어쨌거나 나한테는 아버지 마지막까지 잘 돌봐주신 감사한 분인데 앞으로 사시는 날 동안은 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 당신 편한 대로 해. 그렇게 남편은 제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님께 다시 받은 돈을 돌려드리더라고요. 물론 어머님도 당신 몫을 나눠 받으시기는 했지만 또 자식이 주는 건 다르잖아요. 어머님도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고맙다며 받아주셨고요. 저는 이걸 주변 사람에게 화목한 가족이라 감사하다며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맨날 보험금 가지고 지옥도처럼 싸우던 저희 아빠와 외할머니를 보다가 무슨 행복한 동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빠도 저한테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다 있냐며 맨날 안 좋은 모습만 보이고 살아서 그게 미안했는데 시댁이라도 그런 집을 만나서 저한테 좋은 영향 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이 자기한테 못되게 하면 그 사람한텐 해주고 싶은 것도 해줄 것도 안 하게 되지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굳이 안 해줘도 되는 거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저한테 저 힘들까봐 일절 시댁에도 못 오게 하시고 그런 배려를 받으니 저도 알아서 시어머니를 잘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항상 시어머니가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정말 저를 다 말리기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댁에 가서 청소라도 좀 구석구석 해드리고 오고 싶은데 어머님이 너무 못하게 말리시니 늘 공주처럼 앉아있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어머님 몰래 시댁에 가서 온 집안을 싹 한번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고 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월차를 내고 몰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혹시 비상시를 대비해서 마지못해 저희가 하도 조르니 비밀번호는 알려주신 게 있어서 집에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매일 오전에 운동 가시는 시어머니의 일정을 알고 있어서 딱 시어머니가 운동 가신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너무나 정갈하고 고요했습니다. 정말 딱 저희 시어머니 성격 같은 그런 집이었죠. 그동안 시어머니 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따로 와보니까 뭔가 좀 낯선 느낌도 들고 묘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실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덮개가 얹힌 가구 사이를 꼼꼼하게 치우고 있는데 소파 뒤에 서류 한 장이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서류더라고요. 당황스러워 한참을 뚫어지게 보다가 문소리가 나길래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님이 생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아니, 네가 웬일이니? 말도 없이? 어머님, 저 어머님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왔어요. 제가 거실 청소 완전 깨끗하게 하고 이제 막 방 청소하려고 했는데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우, 얘.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청소시키디? 아우, 얘가 진짜 왜 이래?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그러니? 아유, 얘. 이왕 왔으니까 나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점심이나 얼른 먹고 집에 들어와. 그나저나 너 오늘 회사 안 갔니? 얼차냈죠. 어머님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아휴, 얘, 나 늙어서 이런 서프라이즈 하면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어?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지? 너 다시는 하지 마라. 어머님은 웃으면서 저한테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평소와 다르게 어머님한테서 몹시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찾아낸 그 서류에 대한 건 어머님께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가슴에 비밀을 품고 집으로 돌아와 은근히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아버님이 생전에 당신한테 뭐 별도로 말씀하시거나 한 건 없었어? 아니, 그런 건 없었는데? 아버지는 워낙 걱정도 많고 외로우셨던 분이라 아버지 사후에 내가 고생할까봐 외로울까봐 그거 걱정만 하셨어. 그런데 뭐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이제 걱정할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 가족 잘 지키라고. 아, 보험은 많이 들어놓긴 하셨다. 아마 이번에 그 보험금 받아서 어머니가 나한테 재산 다 나눠주신 걸 거야? 아, 그렇구나. 하긴 부부니까 수혜자는 어머님이었겠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당신이 왜 새삼스럽게 보험금에 관심을 가져? 아니야. 나도 지금 보험 정리를 한번 할 때가 돼서 이럴 때는 주변에 보험 들었던 사람 얘기 듣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별다른 의미 없어. 아마 우리 아버지는 사망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을 거야. 당신이 살아생전에 아픈 건 그냥 팔자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항상 그러셨거든. 다만 죽고 나서 가족들이 돈 없어서 힘든 삶은 싫다고 사망보험 비율을 좀 높이신 걸로는 알고 있어. 남편의 얘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딱 끊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그게 저한테는 제가 듣고 싶은 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의심했던 게 현실로 다가오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다음날 어머님이 또 운동을 가시는지 밖에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첫날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집안을 빠져나와야 했거든요.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흥신소에서 사람을 사서 제 나름대로 무언가 심증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또 아무렇지도 않게 궁금한 게 생겼다는 듯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그 어머님 사시는 집 있잖아. 몇 살 때부터 살던 집이야? 거기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인이 돈 벌어서 지으신 집이거든? 나는 거기서 태어났지.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나 낳기 전에 그 집 짓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 아, 그랬구나. 근데 지난번부터 뭘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자꾸 물어보긴. 나야 궁금한 게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나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그래? 은근히 귀엽네? 그렇지? 귀엽다고 해줘서 고마워. 나는 당신이랑 6개월 만에 결혼했잖아. 당신에 대해 사실 아는 게 많지 않다고. 얼마나 내가 궁금한 게 많겠어. 내 남편이 어떻게 자랐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랐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 이런 거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 아, 그렇네. 아, 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집에 있는 비밀의 방이 내 방이었어. 진짜 엄청 오랫동안 잊고 있었네. 어렸을 때 내가 남들 모르는 되게 은밀한 공간을 좋아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내 방은 벙커처럼 만들어주셨었거든? 그 거실에 보면 지금 우리 집 소파 있는 데 있잖아. 그 소파 있는 데 옆쪽에 보면 가벽이 하나 있어. 그 가벽이 사실 문이다? 이렇게 쓱 밀면 그게 문으로 탁 열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비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 공간이 내 방이었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그런 공간이 있었어? 응. 우리 때는 그런 식으로 약간 숨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하잖아. 나도 그 공간에 안 들어간 지 거의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게 초등학교 때나 즐겁지? 조금 나이 들고 나니까 그 공간이 답답하더라고. 한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라 책상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이후로는 아마 엄마 아빠가 창고로 쓰고 계셨을걸? 당신이 물어보기 전에는 나도 그 공간에 전혀 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 지금 진짜 그 공간 어떻게 쓰이고 있나? 다음에 어머님 집에 한번 가면 어머님한테 물어보자. 남편은 옛 추억이 생각난 듯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참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과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어머님께 저는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남편에게 들었다며 그 공간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허둥지둥 하시며 거기에 너무 더러운 것들을 많이 넣어놔서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고 얼마 뒤 그 공간 싹 정리를 한번 하면 그때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을 하나 받고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 짐작이 틀렸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고마울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짐작이 맞는 거면 남편이 받을 충격이 꽤 크게 분명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하기에는 제가 감당할 것이 너무 많았기에 일단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죠. 저는 작전을 짜기 위해 일단 어머님의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셔야 해요. 무조건이에요. 어머님 연세에는 무조건 예방이 상책이니까 이건 거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무조건 휴가를 내고 어머님 모시고 건강검진 다녀오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챙겨주는 저한테 그저 고마워했고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병원에 보내고 바로 시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던 그 비밀의 방을 열었어요. 끼, 문소리와 함께 열린 문 사이로 사람의 채취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찬찬히 걸어 들어간 그때 저는 기절할 듯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져 돌아가실 것처럼 퀭한 눈과 30kg는 좋게 빠진 듯한 모습으로 초라한 침대에 걸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말라붙은 죽그릇, 그리고 앙상한 손등에는 수액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빼고 닦아준 적 없는지 말라붙은 피가 엉겨 있었지요. 더 충격적인 건 침대와 다리를 연결해서 묶어둔 자전거 사슬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을 터뜨렸고 저를 알아본 아버님은 말라붙은 입술로 뻐끔거리며 살려달라 하시더라고요.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시 직전의 모습으로 구출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시경 마취가 깨자마자 바로 경찰에 잡혀가셨죠. 충격받은 남편에게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첫날 소파 뒤에서 찾은 서류는 사망보험의 수혜자를 남편의 동생으로 변경한다는 서류였습니다. 사인란에 볼펜으로 X 표시가 잔뜩 그려져 있었고 구겨진 채 버린 것을 제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보험사와 한 전화를 통해 저는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얻었고 흥신소를 통해 지금 남편의 동생이 미국에서 큰 보석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감옥에 갈 상황이 되니 아버님의 사망보험을 상속시키려고 아버님을 구금, 수혜자를 바꾸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을 빨리 결혼시키려고 한 것도 신혼여행을 먼저 보낸 것도 다 이 일을 꾸미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줬던 유산은 대출을 받아서 일단 눈속임으로 준 거였더라고요. 처음부터 피부치 없는 아버님을 노리고 결혼해서 오랜 시간 간에 안 좋은 것을 먹여 세상을 떠나게 하려 했던 계획이 너무 늘어지자 그런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님이 적절한 치료로 건강을 찾아가자 그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매섭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감옥행, 미국에 있는 남편의 동생도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우리 집을 구원한 천사로 저를 지켜세우며 저는 정말 과분한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중이에요. 아버님이 저한테 전 재산 다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남편은 그래도 된다고 목숨을 구했는데 뭘 못하겠냐고 자기는 한 푼 없어도 되니 며느리 다 주라고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요. 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건 아버님이 그만큼 건강해지셨다는 얘기니까 감사한 노릇이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무조건 잘해주는 호의는 의심해야 하고 첫인상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매끈한 시어머니 속에 이토록 무서운 구렁이가 도사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